자, 이번에는 24년 2회 기사 영역에 있어서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의 수문항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을 시설한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 얘를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첨가통신선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이 첨가통신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 그 높이는 레일면상 몇 미터 이상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 철도나 궤도가 나오면 가공 인입선이든 가공 전선이든 첨가통신선이든 우리 머릿속에 빵 하고 떠올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6.5m죠. 끝. 철도 궤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6.5m. 아이고 맛있어라. 자,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급전용 변압기는 교류 전기 철도의 경우에 어떤 변압기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급전개통에 적합하게 선정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답을 바로 고르자면 교류 전기 철도 같은 경우에는 삼상 스코트 결선 변압기를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고려를 하면 실제 시험 문제에서 교류 말고 직류 전기 철도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떤 걸 써야 됩니까? 직류 전기 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죠. 삼상 정류기용 변압기.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직류 전기철도에다 공고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정류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 놈을 답으로 고를 수 있겠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상. 그렇죠. 자,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침, 수평 도체, 메쉬 도체. 다르게는 우리가 얘를 그물망 도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튼 이런 도체 중에 한 가지 또는 이를 조합화 형식으로 시설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얘를 우리는 수레부 시스템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수레부 시스템을 쓸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있더라 체크해 줍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사용자압이 154kV인 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로 시설할 경우 여기에 사용되는 경동연선의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상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거에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를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챙기면 좋을 수 있는 게 일반적인 기준에 있어서 가공전선에서 사용되는 전선의 굵기 그리고 보안공사를 적용했을 때 가공전선에 대한 굵기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일반적인 기준에서의 가공전선 입장에서 사용되는 전선의 굵기를 먼저 한번 안내를 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크게 기준을 나누면 첫 번째 저압 기준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고압, 그 다음에 특고압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저압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400V 이하냐, 400V를 초과하냐. 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나누면요. 400V 이하일 때 얘가 절연전선이냐, 그리고 절연전선 외적인 거냐, 그리고 400V 초과하는 기준에서는 시가지 외에 시설하냐 혹은 시가지에 시설하냐 이렇게 나누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압은 문자달 실임 뭐 없습니다. 이거 그대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겁니다. 일반적인 기준과 즉 일반적인 기준으로서의 최저의 기준과 그 다음에 시가지에 시설할 때 기준.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시가지 기준이라면 얘가 시가지 외의 기준이다. 그리고 얘도 두 가지로 쪼개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100kV 미만, 하나는 100kV 이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따라서 각각에 적용되는 전선의 굵기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굵기 기준.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 저압부터 고압까지는요, 기본적으로 이 굵기를요, 지름으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이 특고압 이 친구는 스퀘어, 즉 면적으로 다르게 정확하게 굵기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압부터 고압까지는 우리가 좀 더 쉽게 들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름 기준으로 2, 3, 4, 얘들 묶어서 5. 물론 좀 더 정확하게는 맨 위에 이 두 개는요, 정확하게 이렇게 정수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실제 뒤에 소수점이 붙어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들고 가겠습니다. 앞에 거 두 개를 곱하니까 6이 되더라. 이 친구는 위에 거를 요거를 그대로 갖고 오더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좀 더 제대로 쓰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저압 400V 이하의 절연전선 기준에서는 굵기가 2.6mm 이상. 정확하게 굵기 기준으로서 지름을 가지고 표현하기 때문에 지름
2.6mm 이상. 그 다음에 이 외쪽으로는 지름 3.2mm 이상. 그리고 400V 초과하고 시가지 외라면 4mm 이상. 그리고 시가지인 경우, 그리고 고압일 때는 지름 5mm 이상. 자, 그래서 2, 3, 4, 5 순서로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편하게 들고 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특고압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에 일반적인 기준, 다르게 말하면 시가지 외적인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꾸린 게 요 놈 아닙니까? 이 기준에 있어서 지름 2.6, 즉 처음에 숫자 2를 먼저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쓸 건데 얘를 더블로 씁니다. 즉 22요. 그리고 얘들은 면적 기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22 스퀘어 이렇게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가지에 있어서 100kV 미만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시가지 외적은 맨 위에 있는 요 놈을 기준으로 더블로 썼어요. 그럼 얘는요, 맨 아래쪽에 있는 요 놈을 더블로 씁니다. 55 스퀘어 이상. 자, 그 다음에 100kV 이상이라면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100kV 넘었으니까 100을 한번 적용을 해줄까요? 100 쓰고 위에 있는 5를 그대로 갖고서 150 스퀘어 이상.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 하에서의 가공전선 굵기 기준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안내를 드릴 것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보안공사를 적용했을 때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보안공사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저압 보안공사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고압 보안공사. 자, 그 다음으로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하위 개념으로 좀 더 쪼개자면 이 저압 보안공사는 다시 위에랑 똑같이 400V 이하, 그 다음으로 400V 초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위의 내용에 있어서 요 놈을 그대로 갖고 올 건데 여기서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추가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는요, 이런 거 똑같이 100kV 미만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0kV 이상, 그리고 300kV 미만. 자, 그 다음에 라스트 300kV 이상.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즉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전선의 굵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 얘도요,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압과 고압 보안공사는요, 기본적으로 굵기를 지름 기준으로 표현합니다. 그럼 요 놈은요, 특고압이죠? 아, 면적을 가지고 표현하겠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저압 보안공사 기준으로 먼저 보면은 얘들은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보안공사 기준은요, 위에 있는 요놈 기준을 알면은 조금 쉽게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저압 보안공사에 있어서 400V 이하 기준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맨 위에 거 두 개를 날리고요. 두 개를 날리고요. 요놈부터 쓰시면 돼요. 4. 그럼 얘는 5요. 그래서 4mm 이상. 정확하게는 지름 4mm 이상. 얘는 5mm 이상.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고압 보안공사도 이렇게 같이 묶입니다. 얘도 5mm 이상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알면 요거를 그대로 갖고 오면은 되겠더라. 그쵸? 자, 그 다음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있어서 100kV 미만이다. 그럼 이때는 요 위에 거 기준 그대로 보세요. 100kV 미만일 때 실제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55 스퀘어 이상이었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55 스퀘어 이상. 자, 그러면 얘는 답 나왔겠네요. 100kV 이상 요거 겹치니까 이놈이 150 스퀘어 이상이 된다. 그럼 마지막에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친구는요, 뭐 요거를 반올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200 스퀘어 이상. 자, 그래서 제가 요 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쪼록 요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요걸 토대로 우리가 답을 골라보면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있어서 154kV입니다. 그러면 요 범주 다시 요 범주에 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몇 번? 150 스퀘어 3번이 된다. 이어서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 소선은 최소 몇 가닥 이상이어야 합니까? 몇 가닥? 세 가닥. 그쵸? 이런 거는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최대 사용자압이 7kV를 초과하는 회전기의 절연 내력 시험은 최대 사용자압의 몇 배의 전압에서 10분간 견뎌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만 체크를 하면 이 회전기의 기준은요,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챙겨도 되죠. 자, 일단 회전기에 있어서 7kV 이하인 경우와 7kV 초과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요, 시험 전압을 제 사용 전압의 1.5배로 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1.25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뭐 4번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고압용 기계기구를 시가지에 시설할 때 지표상 몇 미터의 높이에 시설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됩니까? 시가지라면 기본적으로 4.5m 이상으로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가지가 아니라 시가지외라면 4m죠. 자, 그래서 요거 시가지냐 시가지외냐 다시 한번 눈으로 봐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덟 번째 문제입니다.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 전로의 대지압은 몇 볼트 이하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처럼 뭐 백열전등이 나오고요. 옥내 전로의 대지전압 물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돼지, 다르게 뭐 돼지 하면은 딱 생각나는 거 삼겹살이 있다, 그죠? 그래서 300. 이런 식으로 뭐 간단히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문제입니다. 순시 트립 전류에 따른 분류에서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의 전격 전류를 IN이라고 할 때 순시 트립 범위가 전기 전류의 5배를 초과하고 10배 이하인 것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뭐 간단히 체크하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형별로 따지면 형은요, 일단 B형, C형, D형이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순시 트립 범위는요, B형 같은 경우에는 전격 전류의 3배 초과하고요. 5배 이하더라. 아이고, 5배 이하더라. 얘는 뭐 이렇게 초과라고 쓰겠습니다. 자, 근데 C형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를 그대로 일단 갖고 옵니다. 그래서 5배 초과 써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2배를 해서 10배 이하. 아래쪽에 D형도 마찬가지죠. 얘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러면 10배 초과 해서 얘를 2배 하면 수배 이하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C형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열 번째 문제입니다. 저압 가공 전솔로 또는 고압 가공 전솔로의 기설 가공 약절 전솔로가 변형하는 경우에는 유도 작용에 의한 통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얼마입니까? 얼마 이상이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런 유도 작용에 의한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 2m 이상은 이격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유도 작용에 있어서 이격거리 2m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11번째입니다. 가공 직류 전차선을 전용의 부지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 레일 면상의 높이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간단히 언급을 하면 이 가공 직류 전차선을 시설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레일 면상의 높이가 4.8m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주어진 것처럼 전용의 부지라고 되어 있다면 그럼 이때는 4.4m 이상으로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솔직히 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입장에서 굉장히 좀 낯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참고적으로 보면 어떨까 싶네요. 다음 12번째 문제입니다. 사용전압이 22.9kV의 특과 가공 전솔로에는 전하솔로의 길이 12km마다 유도전류가 몇 마이크로암페어를 넘지 않아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뭐 간단히 체크를 하면 전하솔로의 길이 기준은 실제 두 개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유도전류 기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일단 길이는 킬로미터 기준이 될 겁니다. 일단 길이를 이렇게 쓸게요. 1, 2.
실제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숫자 1, 2, 3, 4를 적절히 조합하면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는 요놈 12km에 대해서는 유도 전류는 이놈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길이는 뒤에다가 하나 더 붙여주면 끝이죠. 그래서 12km 기준에서는 유도 전류 2 마이크로 암페어를 넘지 않아야 하고 40km 기준에서는 3 마이크로 암페어를 넘지 않아야 한다. 물론 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기준에서는 전압 60kV 이하 기준, 얘는 초과 기준이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솔직히 우리는 딱 요거만 기억해도 관계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지금 12km마다라고 물었기 때문에 2번 요놈이 되겠다. 그죠? 다음으로 아래쪽에 13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인 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 변압기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실제 이런 규정이 있죠. 이 특수압용 변압기에 있어서 탄행식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냉각장치가 고장이 됐을 때 경보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를 경보하는 장치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걸 물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요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 탄행식 변압기가 아닌 거. 얘는 뭡니까? 자, 그럼 여기서 탄행식, 요 놈이 뭡니까? 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탄행식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이 내부에서 쓰는, 정확하게 변압기 내부에 쓰는 냉각 매체를 강제로 순환시킨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다시 쉽게 말하면 냉매를 강제 순환시킬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탄행식이라 한다. 그럼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가지 보기가 있는데 첫 번째 유입 풍냉식. 일단 이거 뭡니까? 바람을 강제로 불어넣더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탄행식 변압기의 일종. 그 다음에 속류 풍냉식. 얘도 바람을 강제로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탄행식. 그 다음에 속류 순행식. 얘는 내부에 냉각시킬 수 있는 물을 강제로 순환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두 번째를 보시면 얘가 잔행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잔행식이 뭡니까? 보통 이 전기 기기에서도 한 번씩 언급이 되는데 이 잔행식은 스스로 냉각시킬 수 있도록 놔두는 거죠. 뭐 간단히 말하면 냉매 혹은 여기 뭐 유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절연유의 대류 현상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냉각시킬 수 있는 방식이 유입 잔행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냉매와 같은 것들을 강제로 순환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탄행식 변압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4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장에서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22kV인 가공전선을 건물 옆쪽에서 1차 접근 상태로 시설하는 경우에 케이블과 건물의 조형지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거를요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건조물이 있대요. 그럼 우선에 우리가 이 특과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크게는 뭐 두 가지 기준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하나는요 단순히 35kV 이하 기준으로 보는 경우, 또 하나는요 15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인 경우. 그쵸? 자, 어쨌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놈 기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수형에서 간단히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제가 그림을 그린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뭐 기준이다? 건조물 위쪽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옆쪽 기준도 봐야겠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옆쪽 또는 아래쪽 기준. 그럼 자, 다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나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된다? 이런과 똑같이 35kV 이하 기준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색깔 맞춰서 똑같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도 뭐가 된다? 이런과 똑같이 15kV 초과하고 25kV 이하인 기준이 된다. 자, 일단은 제가 위쪽 기준부터 먼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있어서 이때 서로 간에 이격거리는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합니까? 자, 일단 그 기준은 세 가지가 있죠. 나, 절, 케어.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 근데 위쪽은 재미난 게 이 두 놈이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래쪽부터 1, 2, 3이라고요. 그럼 끝났죠. 물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절연전선 같은 경우에는요. 위에 거 두 개를 더한 것을 뒤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 2를 그대로 뒤에 갖다 붙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이런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 그럼 이때 이놈의 단위는 뭡니까? 미터요. 그래서 케이블로 쓰면 1.2 미터 이상, 전원전선으로 하게 되면 2.5 미터 이상, 나연선은 3m 이상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옆쪽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옆쪽 기준으로 보면은 위쪽 기준과 똑같이 우리가 나절케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나절케. 자, 일단은 요 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0.5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0.5m 이상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위로 갈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2배 3배 해주시면 됩니다. 즉 절연전선을 하게 되면 1m 이상, 나전선을 하면 1.5m 이상. 자, 그 다음에 이 35kV 이하 기준에 있어서는 똑같이 케이블 0.5m 이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만 위로 갈 때는 약간 다릅니다. 올라갈 때는 자, 얘는 2배가 먼저 올라갔죠. 얘는 3배가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1.5m 이상. 그 다음으로 이 3을 여기다 그대로 붙이면 돼요. 3m 이상. 자, 이렇게 하면은 실제 이 특고압 전선 기준에 있어서 이 건조물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잡힙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에 대한 답 골라보겠습니다. 지금 물어본 것은 옆쪽으로 케이블을 사용할 때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답은 0.5m, 즉 50cm 이상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쪽 1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배선 공사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서 바로 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덕트의 끝부분을 막을 거. 그쵸,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영제에 견고하게 붙여야 됩니다. 대충 붙이면 큰일 난다. 그죠?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덕트는 조영제를 관통하여 시설할 것 아니죠? 관통하면 안 되더라.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라이팅 덕트 같은 경우에는 지정한 거리가 2m 이하로 된다. 여러분들 라이팅 덕트가 뭔지 알고 계시죠? 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뭐 카페나 이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뭐 간단하게 제가 이미지를 띄우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천장에 박혀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조명 설비들이 있습니다. 이때 쓰는 게 뭐다? 라이팅 덕트.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카페나 혹은 다른 장소 갔을 때 뭐라고 할까, 뭐 전시장이나 이런 데 가도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여러분 딱 보면서 아, 저놈이 라이팅 덕트구나. 한 번쯤 딱 생각해 주시면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눈으로 봐주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6번째 문제입니다. 철탑의 강도 계산에 사용하는 이상시 상정하중을 계산대 사용되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거는 답 바로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상시 상정하중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풍압이 전선로의 직각 방향으로 가해지는 경우에 하중, 요놈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크게 뭐 자주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안 보시는 분들도 꽤나 있으실 겁니다. 나는 공부할 때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참고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게 낫게 했었구나,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아래쪽 17번째 문제입니다. 지중 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의 시설 기준을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얘도 보기를 보면서 바로 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명 및 세척이 가능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 실제 이 지중함 시설 기준에 있어서는 이런 게 없죠. 세척이 가능하다, 이런 건 실제 시설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내부에 물이 고여 있다, 이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는 되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죠. 안에 고인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그리고 그 외적으로 자연스럽게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견딜 수 있어야 되더라. 그리고 시설자 이외의 자는, 즉 일반인은 쉽게 열 수 없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눈으로 보시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서 넘어가 봅니다. 다음으로 18번째 문제입니다. 전력보안 통위선의 조가선 시설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얘도 우리가 보기를 보면서 답 체크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조가선은 부식되지 않는 별도의 금구를 사용해야 된다. 그쵸? 이야, 설치를 했는데 부식된다? 환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끝단은 당연스럽게 날카롭지 않아야 됩니다. 왜? 이놈이 날카로움으로 인해서 다른 전선이나 통신선에 영향을 주면 안 될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가선은 2조까지만 시설한다. 그쵸? 이런 규정이 있죠. 자, 그리고 뭐 네 번째, 참고로 보시면 과도한 장력에 의한 전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주 경간 50m 기준 0.4m 정도의 이도를 유지할 것. 뭐 이런 내용도 실제 있습니다. 근데 이 전력 보안 통신선에 있어서 이 조가선 시설 기준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솔직히 우리는 딱 하나 정도만 알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뭐 하나 만 알아도 되겠지만 서브로 하나만 더, 즉 두 개까지만 알면 이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조질 수 있다. 자, 여기서 대표적인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3번입니다. 실제 이 조가선은요, 설비 안전을 위해서 전주와 전주 사이에는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에 전주가 에어로크롬 있대요. 그러면 당연히 조가선이 이 전주와 전주 사이에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시설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뭐 지시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통신선을 설치를 한다. 그러면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할 겁니다. 그럼 이때 일단 이 조가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력보안 통신선을 잘 잡아줘야겠죠. 그리고 잘 버티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이 중간에 이 조가선에 있어서의 접속점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 기본적으로 이 접속점은요, 그 버티는 힘이 그냥 통짜발이 하나로 되어 있을 때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접속점이 있다면 이 양쪽으로 잡아당겨진 이런 장력에 의해서 얘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실제 접속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부분에서 접속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런 조가선은요, 설비 안전을 위해서 전주와 전주 중간에는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를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전주와 전주 경간 중에 접속할 수 없다. 즉 우리가 전주와 전주 사이를 경간이라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도중에는 접속할 수 없다. 근데 여기는 접속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틀렸더라. 그래서 일단 이 조가사의 시설 기준 하면 요거를 첫 번째로 잡아줍니다. 전주와 전주 경간 중에 다르게 말하면 이 사이에는 절대 시설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요걸 메인으로 잡아주시고 조금의 여유가 있다면 서브적으로 경간 50m 기준으로 이도는 0.4 정도를 둔다. 그래서 요거를 메인, 요거를 서브로 들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주택의 전기 저장 장치의 축전지에 접속하는 부하치 옥내 배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케이블 배선에 의하여 시설하고 전선에 적당한 방호 장치를 시설한 경우 주택의 옥내 전로의 대기 전압은 직류 몇 볼트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까? 자, 간단하게 전기 저장 장치에 있어서 옥내 전로의 대기 전압 하면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 직류 600볼트요. 끝이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0번째 문제입니다. 풍력 터빈 필의 설비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라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풍력 터빈의 필의 설비 시설 기준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그럼 실제 대부분은 뭐에 대해서 묻냐면 이 수레부에 대해서 묻습니다. 수레부. 실제 이 수레부는요, 우리가 이 풍력 터빈에 있어서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풍력 터빈의 선단 부분 혹은 뭐 다르게 가장자리 부분 요런데 설치를 하더라. 실제 요거는 좀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요거는 꼭 챙겨 주시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답을 골라보면 다음 바로 4번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수레부를 풍력터빈 중앙 부분에 배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제가 미리 체크를 했습니다. 어느 부분? 선단 부분, 다르게 가장자리 부분. 실제 이 앞에서도 출제되었던 이 풍력터빈 피해설비 시설 기준에 대한 문제를 보시면 대부분 요걸 가지고 이처럼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게 좀 잡아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2회차에 확인이 되었던 이 설비의 수문항의 풀이가 끝이 납니다. 모쪼록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